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DNA 입시랩 이명순 소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4월 달부터 저희 설명회가 4월 달부터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지난 4월에는 자사특목 입시 설명회 전체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지금 5월에는 학교별로 나눠서 설명회를 한번 진행하고요. 그리고 6월에는 이제 사실 어머님들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서 또 이제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학교 선택하는 데서도 이제 중요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이제 또 그 내신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설명회가 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희가 설명회가 입시 설명회가 그렇게 이 특목자사 입시하고 관련된 설명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학기 1학기 때 진행되는 요 설명회가 끝나면은 그 이후에는 사실상 거의 설명회가 없고 그냥 수업으로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궁금하신 것들은 혹시 이제 영상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에도 설명회가 보통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고위 박람회도 한번 있고, 7월에는 이제 그 설명회를 라이브로 한번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달 하나씩은 1학기 때는 매달 한 번씩은 이제 설명회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외대부고 입시 설명회인데, 오늘은 제가 어제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한 연사당 할당된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돼요. 근데 어제 하나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막 자꾸 오버가 돼 갖고 앞부분 좀 빨리 넘길게요. 참. 제가 먼저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제 준비하는 로드맵과 관련된 것을 말씀을 주로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저보다는 그 다음에 저희 방희근 선생님이 자소서 준비하는 거, 요거 말씀을 주실 거고, 그러고서는 이제 저희 학부모님은 오셔갖고 학부모님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준비를 한다더라,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신 거 아마 질문하시면 많이 답변을 주실 겁니다. 일단 대입 전형은 그 학생부 교과 종합 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이 수시에서 논술 전형도 아직 살아는 있습니다. 논술 전형도 살아 있고, 이상한 것은 논술 전형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또 부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튼 근데 외대부고 같은 데서 이제 쓸 수 있는 전형은 교과 전형을 쓰는 건 아니고 종합 전형하고 이 특기자 전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주로 이제 하게 되고, 여기에 넣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이제 외대부고의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시 합격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시가 강한 학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실적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외대부고가 이제 올해 24학년도 입시 실적인데, 지금 많이 여기 83명보다는 많이 줄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외대부고가 여기 쓰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의대 가고 싶다, 이렇게 해갖고 쓰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 선호보다는 이쪽, 서울대가 지금 엄청나게 밀려났어요. 지방대 약대보다도 밀려났기 때문에 서울대 합격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학교 교장 선생님은 서울대 숫자가 중요할 텐데 어, 어머님들은 의치한 숫자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66명인데, 얘네들 특징이 정시 38명, 수시 28명 이렇게 있잖아요. 요 합격자 수가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요게 특징이에요. 수시하고 정시가 상당히 다 많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외대부고 같은 데서 이제 의대 준비하다가 내가 등급이 안 나와갖고 의대를 못 쓰겠다 싶으면, 수시에서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정시로 돌리는 거죠. 네, 이런 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어, 얘네들이 이 정시로 합격하는 학생들 수능 저기에서도 서울대에서도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수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요 1단계 합격자 수. 이게 46명, 45명, 여기 60명. 이때보다 지금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서울대가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줄이는 측면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외대부고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고도 좀 그게 있기는 했었고, 다른 대학들도, 그러니까 뭐에서 보면 하냐면은 의대 합격자 1단계 합격자 수가 좀, 그러니까 특목 자사에서 좀 많이 줄었어요. 서울대 경우에. 알겠죠? 서울 의대가 꿈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네. 물론 갈 수 있습니다. 네, 외대부고가 여기에서 1단계 46명에 지금 28명이면은 60% 이상이 보통 쓰면 이제 웬만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자사특목 애들이 이런 데서 되게 강해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는 그게 힘들어요. 면접 같은 데서. 자, 여기 일단 넘어가고요. 아마 이게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제 자료에서는 제가 깜빡 이제 외대부고를 넣는 걸 빼먹었어요. 하나고였어서. 그냥 하나고 가시라고. 아, 농담이고요. 왜 이게 159건인데요. 이게 사실은 의치한이 아니고요. 의치 한약 다 합쳐서예요. 이게 건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근데 얘네가 요게 지금 의대만 별도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건수 많은 것은 보통 이제 약대가 같이 들어가면 많아요. 약대 인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약대가 많이 들어가서 부풀리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외대부고만 그런 게 아니라 딴 학교들도 그러니까 뭐 비슷합니다. 비율로 본다면. 근데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잖아요. 외대부고 가면은 어느 정도에서 의대를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 예, 보통 외대부고에서 수시로 간다라고 그럴 때 그 학교에서는 한 20등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등 바깥으로 밀려나면 일단 수시로는 힘들고 이제 정시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외대부고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내신 5등급이 나와도 수능은 만점자가 나오기도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시도 이제 강하다라는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점점 숫자가 커지고 있어요. 숫자가 그죠? 여기 140이었는데 커지고 있죠. 점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학교에 쓰는 학생들이 점점점 더 이제 의치한 어머님들 그냥 이 동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지금 다 의치한이고 어제 확정됐죠. 기분 좋으세요? 아, 좋으실 수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더 난리나게 생겼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성대하고 아주대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40명, 그러니까 어머님들 사실 의대가 엄청 많은 것 같아도 3,056명인가 3,058명이에요. 전체 정원이요. 그 중에서 지금 2,000명 늘리겠다고 한 건데, 올해는 또 이제 총장 그 권한에 의해서 50%만 증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1,500명 정도로 지금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은 성대가 전체 정원이 40명이에요, 40명.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늘어납니다. 아주대도 40명이고요. 울산대 의대도 40명인가 43명인가 뭐 이래요. 그럼 걔네들을 학종에서 뽑을 때 도대체 몇 명이나 뽑아가냐? 외대부고에서 몇 명 붙을 것 같아요? 얘네들도 몇 명 못 붙어요. 한 2명? 네, 이 정도 가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서울대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는 작년에 1명, 예전에 많이 붙으면은 이제 3명까지도 수시에서 붙었는데 그냥 2명 붙는다고 치고 연세대 2명 가고 성대 2명 가고 이렇게 해갖고 메이저 해봤자 한 10명 정도가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 특징이 그 메이저 빼고서 경희대 쓰는 애들 보면은 경희대 의대는 거의 뭐 한 10등에서부터 20등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가천대 뭐 이런 데까지 이제 다 쓰죠. 그리고 얘네들 특징은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일단 N수 한번 다시 반수를 하든 뭘 하든 이런 식으로 보통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네들에서도 이제 수시로 가는 것은 한 2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수시로 20명은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예요. 이 동네 학교들에서 그렇게 가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휘문고 같은 데도 한 15건 정도가 나오면 많이 나와요. 건이에요. 합격자 수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실 때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이 동네 학군지라고 하는 학교에서 한 4등, 5등 안에 들었다라고 하면 어디를 쓸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죠? 어디요? 아니, 맞을 것 같아요. 입모양으로 딱 맞을 것 같은데 이제 보통 그게 한림대학교 아니면은 연세대, 미래 이런 정도 보통 씁니다. 예, 그래서 면접이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붙고 면접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떨어지고. 왜냐면 이제 제가 의대 면접 애들 그것도 가르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정도에서 써요. 그 정도에서.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쟁하는 거 생각을 할 때 어, 지금 이런 학교들에서 수시로만 20건 나온다? 상당한 거죠. 물론 이 동네 학교들도 잘 가요. 물론 거기도 이제 연수생 포함이기는 하지만 뭐 숙명여고 같은 데가 지금 역대 최대 기록 나왔죠. 의대 합격자 수로는요. 자, 이제 내신 5등급제 이거 어제 하나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보시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했을 때 요렇게 여기 4등급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정시다. 근데 4%, 11%, 23%, 40%까지.
등급이 매겨져요. 네. 생기부에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근데 1등급, 2등급을 놓고 보면은 이제 바뀌는 데서 지금 어머님들 학년이죠. 중3 애들이 고1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등급 10%, 2등급이 34%.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여기 3등급 맞는 친구가 있어요. 3등급 맞는 친구. 이거 실제 사례인데요. 실제로 3은 아니고 2.9x예요. 2학년 때까지 등급이 2.9x. 그러니까 걔는 그냥 대충 3333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외대부고예요. 시대인재. 아,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요. 이 친구는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를 갔어요. 그죠? 그럼 4등급이 4444 찍힌 애는 서울대를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건 안 돼요. 1단계에서 안 뽑아줘요. 근데 이렇게 바뀌면은 3등급, 4등급이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외대부고에서 3등급, 4등급의 점수차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보면 성적표를 놓고 보면은 뭐 92점, 93점 맞았는데 4등급 막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3점하고 94점하고 커요, 점수차가? 별로 차이 안 나죠? 90점하고 94점이라고 해도 별 차이 안 나요, 그건. 네, 그 뭐 한두 문제 그렇게 틀린 거라서 그거 갖고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 서울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겠어요? 생기부도 사실 내용도 얘네들 되게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뽑아놓고 면접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렇게 되면은 4등급 받아도 이런 데 붙어서 갈 수가 있어요. 1단계. 1단계 합격이 1단계만 합격하라요. 1단계만. 왜? 나는 면접으로 뒤집을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은 여기 연대 그 서울대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갔습니다. 비밀. 자,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 바뀌어요. 면접이 아까 보면은 60% 나왔죠. 어제 제가 하나고 보여드렸을 때는 몇 프로 나와서 한 80% 가까이 나오죠. 그죠? 거기 어머님들 1단계 합격자 수하고 최종 합격자 수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1단계는 학교 역량, 2단계는 최종 합격은 학생 역량. 네, 그러니까 1단계 합격만 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갈 때 이제 수시 제가 면접 강화만 썼지만은 실제로는 요 깊은 학습이라고 한 서울대가 입시 개편을 할 거예요. 하는데 그 여기 깊은 학습 이걸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볼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심화학습이 아니라 심층학습. 심화학습은 고난도 문제 풀기. 블랙라벨 하나도 안 틀리고 다 풀기. 이것은 이제 내가 이론이나 개념을 더 깊이 있게 파는 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생기부도 더 잘 찾으면은 실제로 이제 면접에서 이렇게 한 아이들을 뽑는 방식으로 면접이 바뀔 것이다. 라고 서울대가 예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뀐다면은 의대는 지금 다른 의대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대 가기는 훨씬 더 자사고가 좋아진다. 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외대부고 친구들이 뭐 때문에 피봐요? 정시로 가는 이유는 내신 때문에. 내신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는 사실 외대부고는 약간 이중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내신이 아니라 정시를 공부를 많이 해갖고 수능 성적도 잘 나오고 정시로도 합격자가 많은데 근데 요 부분은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등급 성취도를 동일하게 인정해서 2단계 진입 장벽을 완화시킨다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수능을 잘 봐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신 등급을 내신이 아니라 그 수능은 우리가 정시에서는 줄을 쭉 세우잖아요. 그 소수점 단위로.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등급제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은 뭐냐면은 이게 정시의 수시화. 그러니까 이것은 자격고사가 될 것이고 이제 수시에서 이렇게 되면 애들 구별이 안 된다고요. 등급으로 다 1등급으로 동점 받고 들어오니까 뭘 하겠어요? 생기부를 강화해서 보겠다라는 거죠. 생기부를 강화해서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생기부를 서울대는 봐요. 보기는 보는데 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3단계에서 세분화해 갖고 등급도 더 나눠 놓고 그리고 여기 내용도 아마 더 충실하게 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생기부 관리를 더 잘해야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일반고하고 이 자사고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자사고가 훨씬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네,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외대부고를 마음 먹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선택을 하세요. 자사고로서는 외대부고가 이제 제일 이제 입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외대부고 이제 전형 방법은 일단 그 1단계는 무조건 성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보는데 외대부고에서는 여기 역대 요게 이제 B가 있어서 붙은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으로 쓰실 때는 그냥 올 A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혹시라도 내가 B가 있다 하면은 이제 좋은 방법은 빨리
다자녀를 만들거나. 근데 그거 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건강보험은 그 내는 돈으로 해갖고서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은 그 사회통합 전형 자격이 안 돼요. 사회통합 전형은 외대부금 독특하게 여기 성적을 안 봐요. 그래서 혹시 사회통합 전형이 되나 안 되나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거 찾아보다가 안 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올 A여야 된다. 올 A가 아니면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면접이랑 개별 문항, 이게 면접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는 개별 문항 3개를 내요. 15분 동안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예, 보통은 4분 동안 혼자서 말을 해라. 혼자서 말을 하고 1분 정도 질문을 받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예, 그때 사실 외대부고도 그 추가 질문에서 많이 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질문 때문에요. 우리도 이제 우리 그 재작년에 이제 썼다가 떨어졌던 친구 중에 하나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했어요. 처음에 답변을 했는데 학생 진짜 답변 잘했다고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라고 해서 기분 좋게 하고 추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추가 질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대요. 그래갖고 되게 그 얼버무리듯이 말을 하고 나왔는데 학생 수고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하고 나와서 기분 좋게 그래도 나왔는데 떨어진 거예요. 뒤통수 때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일단 입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벌써 한 15분이 지나버렸는데요. 자, 일단 경쟁률 이거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경쟁률을 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봐요? 1단계 통과 가능하냐? 못하냐? 예, 올 A여야 합니다. 올 A. 예, 근데 여기가 요거 줄어든 것은 이건 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3.60 대 1에서 3.24 대 1. 그죠?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작년까지 마지노가 뭐가 마지노냐면은 지역 인재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쪽으로 안 오고 자기 지역에 남았을 때 거기에 지역 인재로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서 내신을 어머님들 지금 서울에 보통 다 사시는 거잖아요. 여기랑 지역 차가 엄청납니다. 네, 엄청나게 커요. 그래갖고 일부러 내려가요. 일부러 내려간 친구들 보면은 그냥 휩쓸어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 내려오기만 해. 너 그러면은 우리가 밀어줄게. 학교에서 막 그런 경우도 있어갖고, 예, 상당히 놀라운데, 진짜 밀어줘요. 막 세특도 밀어주고 다 밀어준다고. 근데 다 밀어준다고 해서 붙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그 사실 블라인드 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블라인드를 별로 믿지를 않고 학교 수준을 좀 평가를 해갖고 붙이는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 볼 때도. 그리고 서울대가 지금 지균이 예전 같으면은 지역균형 전형으로 의대 내가 전교 1등해서 쓰게 되면은 그냥 다 면접을 올라서 일괄 전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작년 재작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부터 그때부터 해서 지금 단기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내신 1.0 이렇게 찍어도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서울대는 교과가 없어요. 전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도 이제 소용이 없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자, 왜냐면은 그 아까 5등급제 때문에 그래요. 5등급제. 네, 그 혜택을 일반고가 받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자, 이제 자소서는 근데 제가 넘어갈게요. 요거 문제는 이따가 저희 그 방희근 선생님께서 자소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서류 평가 자체는 없어요. 하나고는 20점이라는 평가 점수가 있는데 여기는 서류 평가 점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면접이 절대적인데 근데 작년에 약간 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학생부 질문은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자소서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작년에 얘네들 온라인 설명회를 보니까 온라인 설명회에서 우리가 학생부에서도 질문을 할 거다라고 일단은 엄포를 놨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설명회들에서는 우리는 학생부는 그냥 참고 자료로만 보고 문제는 여기서 안 내요. 주로 자소서에서만 내고 자소서에서 질문할 거리가 없으면은 학생부에서 내요라고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학생부도 준비하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작년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교육청에서 뭐 지적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근데 학생부에서는 3학년 세특하고 행특이 제외가 됩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이익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제외되고 3학년 교과 세특이 다 사라져요. 네, 그래서 1, 2학년 세특인데 주로 사실은 학생부에서 물을 때는 세특보다는 창체 쪽에서 많이 묻죠. 창체에서 이제 공동 활동한 것들. 그리고 이제 얘네들 이따가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자소에서 자기 주도 학습 영역 쓸 때는 혼자 공부했다기보다는 공동 협력으로 뭔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 설명회가 얘네가 지금 몇 년 전부터 3년치가 지금 다 계속 올라와 있어요.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최근 년 걸로 한번 보세요. 그게 보시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결정적일 수 있어요. 아까 저희 친구도 그랬지만요. 예. 자, 입시 일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작년 일정이에요, 작년. 근데 이제 올해도 사실은 이제 입시는 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게 커요. 8일부터 14일까지 원서 접수했고 15일에 이제 1단계 발표를 하고 19일까지 뭘 하냐면 자소서 입력해요. 그리고 그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올해는 여기가 아마 16, 17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 23 뭐 이런 식으로 22, 23인가 이렇게 걸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때쯤에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말까지는 보통 가는 적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로드맵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짜요. 그래서 5월 달부터 뭘 하냐면은 지금 5월 6일, 5월 15일에는 저희가 특강을 열었어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만 그 자소서를 준비하라고. 왜냐하면 그 다는 이틀 동안은 절대 못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재하고 주제를 꼭지 두 개만이라도 잡아라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다 쓰는 것처럼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할 때도 뭘 하냐면 이때는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 쓸 내용을 탐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집에서 혼자 탐색해라고 하면은 애들이 탐색을 하기는 하는데 자소서를 안 써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구장창 시간이 가요. 컴퓨터를 켜놓고 하얀 화면을 계속 보고 있죠. 네, 계속 보고 있어요. 너 뭐 하니? 생각하고 있어요. 1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래요. 그러고서 하루 종일 걸려서 쓴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될까요? 라고 해서 이제 저희한테 문의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다 뒤집어야 된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게 자소서는 그렇게 뒤집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자소서하고 처음 써보는 거랑 그리고 그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봐 갖고 자소서를 봤어도 보통 뒤집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면접 수업이 나중에 열리게 되면은 면접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이가 쓴 자소서를 먼저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랑 자소서를 썼던 애들은 면접 수업으로 바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은 일단 자소서를 보내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면접 질문지를 만들어 주는데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안 나오면은 면접 수업을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소서를 한번 보내보세요. 그걸 보고서 판단을 해드릴게요라고 해갖고 괜찮은 자소서들은 있어요. 그런 자소서들도 그러면 그때는 면접으로 바로 들어오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는 지금 빨리 자소서 먼저 하세요. 물론 면접 들어오면서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급할 때는 선생님을 빨리 붙이세요라고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소서를 통으로 다 뒤집어 버려요. 거의 다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소서 쓰는 게 어머님들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예전에 대입 자소서 할 때도 고등학생 애들 자소서 쓰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것보다 일단은 이제 중3인 걸 생각하면 좀 더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외대보고 자소서는 상당히 이제 깊이 있게 쓰기 때문에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성적이 그냥 다 올 A예요. 그리고 어머님들 A가 몇 퍼센트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과목당? 보통 그냥 30% 내외 정도 나와요. 3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애들 그걸 가지고 그 학업 능력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소서 갖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면접을 갖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자소서에다가 내가 공부를 학업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 쓰는 것이 이제 학생이 혼자 쓸 때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소서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뭘 하냐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선행을 했다는 걸 바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선행으로 뭐 내 미적분 공부했어요. 나 뛰어나죠. 이렇게 물으면은 너 그냥 선행 공부하는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너는 학원 다니는 친구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보통 이제 학생부에 있는 내용, 학교에서의 활동과 연관을 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할 때 그 학생부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공부했던 내용 아니면 활동 내용, 탐구 내용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갖고 뭔가 소재와 주제를 잡으려고 저희들도 상당히 애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해보고서 이런 걸 잡지 않으면은 이제 좀 오래 걸리죠. 그럼 지금까지 한 거 중에선 잡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많죠. 이런 경우가.
그죠? 그냥 원래 다 그래요. 중학교는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그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물론 1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면은 남은 6월, 7월, 8, 9, 10, 11, 5월까지 학생부 마감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어떻게 한다? 찾습니다. 그때 찾아갖고 공부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생규부에 들어가게 만들죠. 물론 수행평가를 하게 됐을 때는 아까 세특에는 지워져요. 지워지지만 우리가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애들한테 너 하지도 않았는데 너 이거 했다고 하고서 써 이렇게 하면 안 해요. 그죠? 미리 써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실현적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실현을 해가는 거죠. 예언을 해놓고 나는 이렇게 자소서에다가 이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했다고 써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공부를 다 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면접을 못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5월 달에서 그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들어와도 괜찮은데 지금 5월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 달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지금은 사실 수업이 없어요. 저희가 없고 1대1 수업으로 반인근 선생님 한번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잡아보는 게. 예.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정규반으로 진행되는 것은 7, 8월 이때 이제 여름방학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마지노라고 봐요. 마지노라고. 이때는 나와야 돼요. 요게. 예, 이게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뭐냐면은 초벌이 나와서 사실은 두세 꼭지 심층 탐구한 내용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성 영역 한두 꼭지 정도 요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는 진짜로 구체적인 자기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활동이 안 나오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자기 실현적 예언과 똑같은 방식으로 활동이 없으면은 2학기 때 애들이 반장이 돼요. 회장이 되거나 못하면은 체육부장이라도 해요. 아 진짜예요. 그렇게 시켜서라도 뭘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켜요. 그러니까 안 한 거 얘네들도 어머님들 그 지금 웃으시지만은 애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은 애들 거짓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거짓말로 말하라고 그러면은 화내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친구들한테 그래서 너 그러면 활동으로 뭐뭐뭐뭐 해봐 하면은 실제로 해요. 실제로 얘는 외대부고는 아니지만 작년에 이제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은 그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임원하면은 뭐 우리 전교 회의하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회장단이. 반 회장이나 부회장 이렇게. 근데 요즘 애들은 따로 하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니? 야, 너네 바꿔봐. 각 반의 회장들도 다 참여하는 걸로 한번 해봐라고 했더니 실제로 했어요. 그 자기 이제 그 전교 회장 친구한테 말을 해갖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 걸.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서 했다고 하면은 그건 금방 들켜요. 들킬 뿐만 아니라 애들이 그 말 못해요. 자, 그렇게 시키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최후로 2학기 때 뭔가 활동이 이제 완성이 된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게 끝나면은 자소서가 끝나면 그 다음 5주 동안에는 뭘 하냐면은 근데 외대부고는 이게 5주 이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성적이 보통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국영수사과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 면접반으로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요것은 면접반 들어오면 애들이 저희가 5회를 열면 한 3회 정도 들으면 많이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안 돼요. 그럼 이때 면접반 시간에는 뭘 하냐면은 면접에 들어오면 저희가 문제지를 만들어줘요. 질문지를 만들어줘 갖고 그 질문지에 한 40에서 60개의 문제, 공통문항 한 20개 정도, 그래서 총 60에서 80개 정도의 문제가 보통 생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막 답변을 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 달고 선생님 앞에서 답변해보고 또 가서 달고 또 와서 말해보고 그렇게 말하면 힘들어요.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세요? 이런 것들.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실수들. 이건 고3들도 그렇거든요. 고3들도 저희가 면접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의대 보는 애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해요. 면접 문제 싹 만들어 주고 그걸로 이제 답변을 하게끔 그래야지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한 내용은 답변을 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자기 인성이나 활동 이런 것하고 관련된 내용은 잘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답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쭉 적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2학기 3학년 2학기 성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하다가 이제 멈춘다고요. 그러니까 다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기말고사 딱 끝나고 나면은 이때는 저희가 이때도 수업을 열거든요. 면접 수업을. 물론 이때 자소 수업이 열리기도 해요. 늦게 결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예.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 면접으로 일단 이어지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서 면접을 이제 거의 완성을 시키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80% 이상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변 달고 외울 수 있는 것은 외워서 이미 얘기할 수 있게. 근데 물론 말을 할 때는 그냥 다 외워서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이 외워서 얘기하자면 외운 티를 너무 많이 내지 않게 또 이제 애들한테 시켜야 돼요. 예. 아니 왜냐면은 그냥 딱 오자마자 그러니까 외우면 어떤 티가 나냐면요. 이게 워딩이 달라져요. 질문이. 우리가 면접 질문지에서 준 질문이 있지만 실제로 면접관이 그거랑 똑같은 질문을 준다라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보면 내용이 면접 질문이 1번, 2번, 3번이 엮여져 있는 걸 뭘 줬어요. 그런데 면접관은 거기서 사실은 내용상으로 봤을 땐 네가 답변을 1번하고 3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가. 근데 얘는 가자마자 1, 2, 3번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 엄청 잘 외워요. 그래서 그걸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야, 그건 질문하지도 않은 건데 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아, 제가 너무 잘 외워서요. 이런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면접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면접에서. 그래서 이 과정들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이제 실수를 하지 않고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를 이제 깨닫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12월이 돼요. 예,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이제 면접 답변 써가면서 쓰고 외워가면서 뭘 하냐면은 자소서를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자소서를 쓰면서 계속 애들 막 뭐가 걸려 있잖아요. 이거 좀 더 고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좋지 않고요. 일단은 묵히는 게 더 좋아요. 된장 묵히듯이 매주 묵히듯이 묵혀놓고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아, 이렇게 고치는 게 더 좋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이제 고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11월 넘어가서 고치고 그래서 마지막 내기 전까지 이제 다 수정을 한 다음에 그러고서 내죠. 그럼 12월에는 뭘 하냐면은 실전 모의 면접을 이제 하는 겁니다. 실전 모의 면접은 우리가 아까 수업에서는 뭐 이제 6명 정원으로 해서 보통 돌리거든요. 6명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불러갖고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요거는 이제 면접실을 저희 상담실 있는 1층의 면접실이랑 저희 지하에 있는 카페랑 다 이용해갖고 면접실에서 아이들 돌립니다. 그래갖고 실제 실전 면접처럼 돌고 이제 평가지도 써서 주고 하죠. 그리고 선생님도 계속 바뀌어요. 어떤 어머니들은 그래요. 면접하고 또는 자소서를 가르친 선생님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때 선생님들이 다 투입이 돼요. 근데 그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그 애들이 익숙한 선생님하고만 계속하면은 자기들도 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이 면접실에 들어오는 걸 게임한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와요. 네, 오늘은 내가 점수를 몇 점을 딸까? 기록을 한번 세워봐야지. 이런 느낌이 애들한테 들어요. 3회째 되면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런 것보다 우리가 선생님이 계속 바뀌면은 애들이 계속 긴장 상태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적응력이 좀 높아지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이 실전 모의 면접은 상당히 잘 돌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전 모의 면접은 보통 이제 한 타임당 3회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한 3타임 정도는 들으셔라라고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하고서 이제 자소서를 안 쓴 경우에는 이때 따로 이제 그 자소서를 보내서 이제 면접 질문지를 그때는 유료로 만들어요. 이렇게 정규 만들었을 땐 선생님들이 수업으로 진행하니까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는 문제를 저기 할 때 저희 수업을 안 들었을 때는 유료로 왜냐면 그게 면접 문제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생기부를 다 읽어보고 자소서 다 읽어보고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하면서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래갖고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막 할당하거든요. 누구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유료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시키려면은. 네. 근데 어쨌든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그 워낙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이 면접 문제들을 만들어서 요걸로 답변을 달아가다가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떤 내용으로 답변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지금은 이제 여름방학을 준비하신다고 보면은 무조건 여름방학 때는 시작하는 게 좋다. 절대 빠르지 않다. 아까 일정으로 봤을 때 11월에 1단계 발표 나고 나서 쓸래요? 그건 절대 가능은 한데 보장을 못 해요. 이게 진짜 늦게 온 친구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얘는 외대부고는 아니었고요. 진짜 방법이 없어갖고 그냥 일단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일단 선생님을 붙여갖고 일단 자소서 먼저 고치세요라고 해서 걔가 이제 혼자 쓴 거예요, 진짜로. 혼자 써갖고 그러는데 그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활동이나 공부한 게 뭔가 찾아내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막 거짓으로 쓰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끌어낼 수 있는 거 최대한 끌어내기는 했는데 자소서가 좀 확실히 약해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리 좀 하셔라라고 말을 하는 거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3시간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내내 이걸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일주일 내내 붙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일주일에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아이가 공부가 안 됐으면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쓰든 면접을 하든 이것은 전부 다 뭐다?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저희 이제 입시 컨설팅도 있고 그리고 저희 입시 팀 선생님들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사실 여기 다 이제 대입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같이 들어와 갖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입시 경력은 이제 많으니까 그냥 믿고 맡기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밴드인데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입시 소식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것도 한번 추적하시고요. 네,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방희근 선생님께서 이제 자소서하고 관련된 걸 말씀드릴게요. 방희근 선생님이 다른 거 궁금하신 것도 많이 질문하셔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올라운드 타겟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학생들 고등학교 생기부 관리하고 이런 거예요. 외대부고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소서도 뭐 이제까지 많이 하셨지만 자소서뿐만 아니라 뭐 그 비교과하고 관련돼서는 뭐 비교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궁금하신 것도 질문하셔도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네, 앞에서 소장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우선은 자소서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제일 필요한 게 자소서기 때문이기도 하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자사고 입시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데 자소서를 바탕으로 면접이 들어가요. 그리고 특히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미리 면접 질문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소서가 얼마만큼 퀄리티 있는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학생의 답변 수준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소서가 제대로 안 나오면은 외대부고에서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답변의 어떤 스펙트럼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면접 점수에까지 결국 영향을 줘가지고 예전에는 그 외대부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세문항을 주는데 거의 대부분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에서 세문항을 뽑아서 면접 그 질문지를 던져줘요. 근데 예전에 이제 뭐 인성이 만약에 나왔다. 이제 질문 그 면접을 딱 갔는데 질문지에 인성이 있었다. 그러면은 너는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자기소개서가 일단 면접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 뭐 간단하게 외대부고 아마 저기 이제 뒤에 나오실 학부모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외대부고 내신하고 비교과를 잠깐만 좀 짚고 갈게요. 요게 이제 외대부고 졸업한 학생의 생기부 중에 일부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 학생의 성적을 보자는 게 아니라 이제 외대부고 학생들의 요 과목에 있어서 얘들이 과연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 진짜 이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요. 1학년 1학기 성적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뭐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해서 그냥 일반적인 일반고하고 수강 내역은 똑같습니다.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조금 눈여겨보실 거는 통합과학이 단위수가 6단위예요. 보통은 통합과학이 3단위 아니면 4단위거든요. 얘가 단위수가 좀 높다. 이게 왜 그러느냐? 1학년 2학기로 가면은 통합과학이 사라지고 벌써 화원하고 생원 같은 게 이제 들어와요. 네, 그래가지고 1학년 1학기 때 요 통과가 좀 높다. 그리고 여기 이제 원점수하고 과목 평균을 보시면은 원점수는 당연히 학생 거니까 제가 다 지워버렸고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 보시면은 4점, 3.5점, 3.8점. 얘는 과탐실이긴 한데 그래도 뭐 0.5점이에요. 그리고 일본어 5.7점. 네, 그러니까 다 한 자릿수입니다. 이게 다 한 자릿수인데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한 15점에서 많이 나는 학교가 뭐 25점 이 정도까지 나거든요. 지금 이게 3.5점이면 이거 한 문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틀리면은 거의 뭐 등급이 두세 등급 정도까지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도 보시면 지금 94.5점, 뭐 91점, 93.6점 이렇게 93.5점 주요 과목들이 다 이렇게 몰려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거의 뭐 한 문제를 틀리거나 뭐 두 문제를 틀리거냐에 따라 가지고 등급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이제 배점 높은 거 틀리냐, 배점 좀 덜한 거 틀리냐에 따라 가지고 네. 뭐 1등급은 아마 뭐 진짜 힘들 거고 뭐 2등급과 4등급 혹은 5등급까지 이렇게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학교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학년 2학기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화원생원 같은 과목들이 벌써부터 들어오고 얘들도 보시면 표준편차 5점, 8점 이렇게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학교인 거는 실제로 맞습니다. 실제로 맞고 1학년 이수 단위가 58단위가 걸려요. 어제 혹시 하나고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고가 1학년께 50단위가 걸리거든요. 보통의 일반고가 50단위에서 한 45에서 50단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1학년께 좀 단위 수가 많기는 많아요. 공부하는 것도 좀 많고 애들 진짜 다 잘하고 네, 과목까지도 이제 많이 달린다. 그러니까 이제 요 말을 요약하면은 선행학습 머지간이 안 하고 들어오면은 네, 각오를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2학년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수투 그다음에 뭐 미적까지 그러니까 2학년 때 어지간한 진도는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투도 보시면은 표준편차 9점이고 그나마 이제 조금 인간적인 점수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 수원이 10점, 미적이 14.8점에서 평균도 좀 떨어져요. 70점대로 떨어지는데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미적이라고는 과목명에 써놨지만 저기서 배우는 게 진짜 우리가 아는 그 미적일까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 수준의 그런 미적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평균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 2학년 때 이제 9등급 들어가는 게 36단인데 상대적으로 이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북일이나 하나하나 아니면은 저쪽 어디냐 저희 강원도 있는 민사고나 이제 요런 동네들의 전국 단위 자사고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2학년 때 9등급 들어가는 이수 단위는 꽤 높은 편이다. 예,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 2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 가 보시면은 뭐 화투 생투, 물투 화투 생투 뭐 요런 것들을 이제 다 듣는데 생각보다 예 이때 이 선생님이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예 A 비율이 너무 높았어요. 이때는 너무 높았고 뭐 이때는 좀 적절히 주신 것 같은데 A 비율 보시면은 꽤 적절한 편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높이 주는 과목들도 많다. 문과 과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 100% 가까이 이제 주기 때문에 네 아마 2학년 넘어가면은 요 이제 요런 주요 과목들 9등급 들어가는 아마도 탈고교급의 내용들을 실제로 배운다고 하거든요. 이제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데서 내신 따기는 좀 힘들지만 얘네들 절대평가로 들어가는 애들은 내신 따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고3 애들 입시를 보면은 외대보고 3점대 극후반까지는 서울대를 거의 막차를 타거든요. 아까 이제 3점대가 누적으로 하면 23%가 찍혀요. 23%가 찍히고 외대부고에서 그거를 굳이 등수로 이렇게 변환을 해보면은 한 80등 중반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일단 산술적으로 외대부고에서 서울대를 작년까지는 갔다. 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학년 때 네, 많이 땡겨 듣습니다. 애들 되게 많이 땡겨 듣고 보신 것처럼 애들 수준도 다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뭐 네, 어제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 선행학습을 저는 안 했던 세대고 저는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인데 만약에 제가 애를 낳으면 저는 안 시킬 거거든요. 안 시킬 건데 진짜 네, 진짜예요. 진짜인데 네, 정말입니다. 정말인데 네. 외대부고를 가실 거면 꼭 하셔라. 꼭 하시라는 거고 정말입니다. 네. 그리고 2학년 때 상대적으로 이제 단위수 적어지니까 내신 따기가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다니는 애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제 3학년 때 가면은 왜 뭐 되게 이상한 과목들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보건, 뭐 논술, 그다음에 뭐 무슨 철학 뭐 하여튼 뭐 되게 그런 류의 과목들이 많은데 그게 보통은 선생님들이 진도를 안 나가고 이제 일반고 기준으로 하면 뭐 자습해라 혹은 수능 특강 던져주시고 뭐 니네 알아서 공부해라 아니면 그냥 동영상 틀어주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외대부고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정시를 직접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학교에서 그냥 아예 정시 대비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외대부고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엄청나게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상하게 애들이 하나고가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되게 궁금해가지고 하나고 쓰는 애들한테 너 하나고 왜 가? 라고 이제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냥요. 어, 멋있잖아요. 하나고 설명회를 들었는데 가고 싶어졌어요. 설명회에서 뭘 했는데 되게 멋있어 보여요. 다 똑같거든요. 애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외대부고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어쨌건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정시 대비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해준다. 요게 이제 좀 하나고하고 다른 것 같고요. 어쨌건 여기도 선행학습은 좀 빡세게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대부고 비교과는 사실 얘들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소위 말하는 스터디 그룹, 그 다음에 어디냐, 예, 이 소디포라고 부르는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 네,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애들끼리는 뭐 유레카라고도 부르고 혹은 뭐 요즘 뭐라고 그러더라 애들이 이거를 유리프라고도 줄여서 부르는데 이제 예전에 ARC라고 했었던 요 세 개의 프로그램이 이제는 예, 비교과의 어떤 핵심 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외대부고 지금 유튜브 가서 외대부고 입학 설명회라고 치시면은 그거 나오거든요. 온라인으로 설명을 했어요. 올해 건 안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입학 처장분이 그 집단 지성을 엄청 강조하세요. 막 그룹 내에서 뭘 해야 된다, 뭐 그룹 내에서 뭘 해야 된다, 뭐 그런 거를 되게 강조하시는데,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디포도 그렇고 유레카도 그렇고 거의 좀 다 그룹 활동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조를 짜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개별로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의 제약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를 안 이루고 3학년 때 가면 조 안 이루고 개별로 활동을 해도 되기는 하거든요. 되기는 하는데 1, 2학년 때는 생각보다 이제 조별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외대부고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세특에 대해서는 협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많이 해주시고 과목의 깊이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과목의 어떤 가짓수라는 측면에서도 되게 좋은 학교인데 이게 나 혼자만의 어떤 탐구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작년에 외대부고에서 나눠주는 이런 활동지 같은 건데 그 요즘에 이제 웬만한 일반고들도 이런 거 다 주거든요. 그 뭐라고 하지? 그 자기평가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주는데 보시면은 요거는 자율활동하고 그 다음에 진로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면 이게 사실 개별 세트까지 세 가지에 대해서 너가 세특에 썼으면 하는 부분들을 적어서 이제 그 아니 너가 그 뭐지 자율진로에서 열심히 한 거 적어서 내면 반영해줄게라는 취지에서 이제 주신 거예요 선생님들이. 근데 보시면은 여기 외대부고 활동 리스트가 이렇게 쭉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학급 자치회 조직, 생명 존중 예방 교육, 뭐 학생 자치회 미래 세대 청년 교육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있는데 장애 이해 교육, 인터넷 의존 예방 교육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그냥 학교에서 하는 진짜 말 그대로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자율 활동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원리 원칙을 생각보다 굉장히 잘 지켜요. 그래서 자율 활동에 일반고 같은 경우는 진짜 생기부 기재 원칙이 자율활동은 학교에서 한 활동에 대해서 그거에서 학생이 뭘 했냐를 써야지가 맞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고 그거 안 지키고 이 학생이 뭐 발표한 거 그냥 드립다 써주시거든요. 근데 외대부고는 그런 거를 생각보다 굉장히 또 잘 지켜가지고 이거 내에서 네가 뭘 했는지를 써와라라고 네, 전제 조건을 꼭 붙이십니다. 그래서 창체에서 은근히 애들이 좀 그런 거를 많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창체에서는 조금 움직이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하나고 오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고가 생기부 관리를 제일 잘해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외대부가 이런 제약들이 조금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돌려서 쓸 수는 있죠. 뭐 장애인의 교육이다. 라고 하면은 장애인에 대해서 뭐 인성적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뭐 장애가 생긴 거에 대해서 의수나 의족에 대해서 뭐 돌려서 간다거나 얼마든지 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생기부를 받아주시는 것만으로 외대부고는 네, 관리를 잘해주는 학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서 중요한 이유는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소서 기반으로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소서 자체도 중요하지만 면접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자소서가 망하면 네, 면접 문제도 네, 좋지 않은 면접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가 뭐 과학에서 이런 탐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 탐구 과정을 설명하고 탐구 결과를 해석해 볼래? 라는 질문과 너가 봉사활동 했다고 했는데 너가 나름 반찬 종류가 뭐니? 라는 질문은 예, 이거 완전히 차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반찬 종류 가지고 4분 떠들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반찬 만들 때 제가 간장 넣었고요, 설탕 넣었고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자소서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자소서 항목을 보시면 일단은 크게 두 개로 쪼개놨거든요, 애들이. 근데 뭐 어제 하나하고 오셨던 분들 혹은 그 제 자료집에도 있지만 똑같습니다. 사실상 똑같아요. 하나하고랑 똑같은데 우선 요 앞에 부분을 보시면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기를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학이념과 연계해서 외대부고에 지원하게 된 동기, 여기는 이제 보통 지원 동기라고 하죠.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후에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서 어쩌고 예, 졸업 후에 진로 계획.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진로 계획 요 세 가지가 1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인성과 관련해 가지고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 플러스 느낀 점을 써라. 그러니까 지원 그 자기주도 학습,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인성 요렇게 예, 쪼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자사고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가 그냥 이제 사례를 보면서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아까 이제 이명수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애들 보고 야 자기주도 학습을 써봐라고 얘기를 하면요 애들이 보통은 못 써요. 그냥 못 써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이런 공부법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공부법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미적까지 이제 달린 친구들 되게 많으니까 그럼 미적까지 그 공부한 내용을 쓰거나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한 거를 자기주도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안 되겠죠. 예.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스스로 한 과정을 쓰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공부한 걸 써봐라.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이게 왜 궁금했고 어떤 궁금증이 생겼고 그 궁금증을 찾아 나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 대한 결과 플러스 느낀 점까지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뭐 미세 플라스틱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요게 지금 실론티 제로거든요, 어머님들. 요즘 제로 음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뭐 제로 음료가 몸에 좋다 안 좋다 요런 거 논쟁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로 음료가 몸에 좋을까 안 좋을까에 대한 호기심은 아마들 많이들 생각을 해보셨겠죠? 그러면은 그런 호기심이 자기주도 학습의 이제 시발점이 되거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호기심. 야, 제로 음료가 안 좋다는데 이거 진짜로 그럼 먹어도 살이 안 찔까? 혹은 얘가 진짜로 몸에 안 좋을까? 요 정도의 호기심은 누구나 다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 제로 음료가 진짜로 몸에 좋을까 좋지 않을까를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갑자기 수업하는 분위기가 됐는데 제가 수업할 때 물어보면 요 분위기거든요. 딱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 분위기인데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이건 지금 연구 중이라서 저도 모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건 가능하겠죠. 제로 음료랑 그냥 일반 음료랑 그다음에 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음료랑 뭐 적당히 두세 방울씩 떨궈 놓고 뭐 개미 군집 같은 데다가 이렇게 풀어 놓고 얘들의 선호도가 어떻게 되느냐. 선호도만 볼 게 아니라 그 음료를 먹고 난 다음에 얘들이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이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의 뭐 운동성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들의 번식 능력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개미가 이제 후각이나 아니면 페로몬 같은 기체 호르몬을 가지고 페로몬이 기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호르몬을 가지고서 이제 신호를 주고 받으니까 먹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제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요 실험의 문제점은 개미랑 인간이랑 같냐? 요게 이제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럼 개미와 인간의 어떤 차이점, 유사성 이런 거를 찾아보고 내가 가진 실험의 한계성을 찾아보죠. 그러면 이제 개미하고 인간하고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 실험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라는 거를 찾으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실험을 또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개미 말고 인간하고 또 유사한 게 뭐가 있을까? 더 유사한 걸 찾아보니까 사실 돼지하고 인간하고 되게 유사하거든요. 근데 돼지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어떤 대체제를 찾아가지고 다른 실험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자기가 어떤 품었던 호기심을 찾아 나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호기심은 사실 해결하기가 중학생 수준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건 최근에 질문을 떠올리는 것 자체는 사실 저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구글에 검색을 해봐도 그런 류의 질문 같은 거는 은근히 많고 뭐 교과서 같은데 이렇게 구석퉁이에 보면은 이렇게 더 생각해 보기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찾아 나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을 거냐가 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 돌 때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궁금했던 거예요. 아, 이런 데 돌아다니는 모기랑 그다음에 저기 어디 공항이나 아니면 서울역 같은 데 돌아다니는 모기랑 모기 속에 보면은 이제 걔들이 흡혈을 하고 다니니까 피 속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역이나 공항에 있는 모기랑 그다음에 이런 데 사는 모기랑 바이러스 함유량이 어떻게 될까? 이제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모기를 한 뭐 잡아야겠죠, 일단. 모기 잡은 다음에 네, 피 뽑아서 그 안에서 DNA 분석해서 시퀀싱 한 다음에 비교를 하면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찾을 수 있어요. 방법론적으로는 찾을 수 있는데 중간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안 했죠. 당연히 뭐 이게 그렇게 궁금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런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그거하고 관련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사실은 지식이 제일 중요하겠죠. 내가 올바른 답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거를 제대로 뭐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변인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작 변이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대로 이제 찾아낼 수 있느냐 중학생들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치만 제대로 그러니까 좀만 도와주면 애들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건 외대부고를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온 친구들은 아니고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니까 뭐 어느 정도 학문적인 호기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조금 도와주면은 잘들 따라오는데 이 친구는 작년에 이제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고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뭐 책을 읽고 인공지능에 쓰이는 수학적 원리 중에서 네,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이 선형 회귀 분석을 가지고서 공부 쭉 하고 그거를 나중에 적용까지 해봤다. 네, 글은 잘 썼어요. 글은 잘 썼는데 이제 자소서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까 문제에서도 보셨지만 어디 갔니? 네, 요 느낀 점을 쓰는 게 또 자기소개서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글을 써와라. 처음에 이렇게 쓰면 이제 빠꾸를 당하죠. 야, 외대보고 쓰는 애들 중에 이 정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을 것 같냐? 애들이 아니요. 그럼 다시 쓰자. 해서 이제 소재 잡고 해서 쓰면은 이 정도 써요. 이 정도 써오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하는 말이 자, 이 글에서 너를 소개하는 글이 과연 몇 문장이나 있을까라고 하면 애들이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은 본인이 학습한 학습 히스토리에 관한 거지 본인 스스로를 설명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습을 하면서 내가 깨달은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로음노가 얼마나 좋을지에 관해서 내가 탐구를 쭉 하면서 인간하고 개미하고는 왜 다를까, 포유류하고 그다음에 절제동물 사이에는 어떤 뭐 진화적인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해나가고 그다음에 대체당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포도당이랑 왜 대사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느낄 텐데 그런 어떤 뭐 생물학적 깨달음, 학문적 깨달음, 그런 것들이 자소서에 이제 녹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외대부고에서 보고 싶은 거는 얘가 제대로 탐구를 할 수 있는 친구인가,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호기심을 세우고 그거를 풀어 나가는 과정을 할 줄 아는 친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가지고 어떤 느낀 점, 깨달은 점을 가져올 수 있는 친구냐,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명수 선생님께서 대입에서는 이제 생기부를 보고서 물어보는 게 야, 너 이런 활동을 했네? 그럼 이거 어떻게 했니? 라고 일단 1차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애가 이제 얘기를 하겠죠. 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너는 뭘 배웠니? 뭘 느꼈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뿌듯했어요. 네,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이거 세 문장이 돌려막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학문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성장한 포인트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대입에서 고스란히 써먹히기 때문에 사실 고입에서도 처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결국 그런 의미니까 그 부분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다. 인 거고요. 전동기랑 인성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외대부고에서 얘기하는 거를 제가 조금 말만 워딩만 바꾼 거예요. 외대부고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 좋은 자소서가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져와라. 그냥 되게 두리뭉실하게 쓰지 말고 그다음에 사례 구체적인 거를 좀 적어달라. 그다음에
동기하고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 임영웅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대부고 설명회를 보면요. 학교 생활하고 엮어서 호기심을 떠올려라라는 말을 꽤 많이 합니다. 꽤 많이 하기 때문에 되게 뜬금없이 내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했어요라는 거는 이제 좋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의 교과 과정하고 엮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해놓고 3학년 때 하자. 네, 요 버전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활동에 대해서 느낀 점, 깨달은 점, 의미부여 요 세 가지가 자기주도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동기 진로계획 쪽에서 어, 네, 뭐 여기도 보시면은 요 친구는 AI 개발자, 얘가 지금 하나고를 지원하긴 했는데 AI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코딩 하나고에 진학하면 이런 거 한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저는 국제 글로벌 CEO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하나고 가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서 나중에 뭐가 될 거예요가 얘들이 다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원동기 진로계획 쪽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원동기 진로계획 써라고 하면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구체적이지 않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 조심하라는 말씀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저기 뭐지? 저거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했던 친구예요. 작년에 이제 외대부고 했던 친구인데 얘가 동공과 관련된 실험을 하나 했었다고 했어요. 이제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 여름방학 때 이게 뭔 실험이었냐면은 그 이제 그 아이돌 중에 진짜 지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보면은 눈이 커진대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은 눈이 커지는지를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아이돌 사진 준 다음에 동공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중학생 다운 실험이죠. 그런 실험을 하나 했고 그다음에 수학 동아리인가 뭔가에서 이제 프랙탈이 뭔지 정도 배웠다. 이제 그 정도라고 했대요. 나머지 뭐 사실 진로는 저 생명 쪽 하고 싶어요 말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실험을 어떻게든지 살려보자. 뭐 어쨌건 실험은 하나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포장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감정과 동공의 관계를 다룬 기사를 찾아서 보라고 했어요. 보라고 하고 이성에 대한 감정 변화가 동공의 크기 변화를 일으킨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게 학생이 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은 동공이 커진다.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서 자소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외부에서 자극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진이라는 것도 자극이니까 얘가 휙 지나가면 동공이 커지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아해서 커지는 거냐 아니면 뭐가 지나가니까 커지는 거냐는 모른다. 이 실험만 가지고 추가 실험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게 좋아하는 거 혹은 네가 싫어하는 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극에 따라서 변하는 건지를 구분해 봐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추가 실험으로 했어요. 추가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쓰고 그랬더니 그 추가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동공 변화라는 게 감정 자체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죠. 왜냐하면 추가 실험을 해봤더니 이제 이 사진의 어떤 종류, 그러니까 사진에 대해서 평상시 얘가 품고 있던 감정에 따라서 동공의 리액션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러면은 야 이게 감정에 따라서 좀 변화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됐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선행 연구를 겁나게 찾아봤어요. 이거가 어쨌든지 간에 뭔가 연구는 있을 테니까 겁나게 찾아봤는데 공포하고 관련된 리액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 자극을 받았을 때는 감정 이 동공의 크기가 수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뇌가 어떻게 반응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 좋아한다라는 감정에 대해서는 뭔가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워딩이 추측했다라고 써놨거든요. 뭔가 확신했다가 아니라 어쨌건 이제 그런 식으로 학생이 한 거에다가 이제 추가 실험 하나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신경계 쪽으로 하나 이제 저기 단락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프랙탈을 기존에 프랙탈을 배웠어요. 프랙탈이라는 게 자기 유사성이 있는 도형이니까 그래 그러면은 프랙탈을 가지고 프랙탈 차원을 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수학적인 건데 여기까지는 사실 애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되게 많이 하는 건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눈송이나 브로콜리나 뭐 이런 것처럼 자연계에서 그 프랙탈이 되게 자주 나오는데 혹은 인위적인 프랙탈도 있고 그럼 자연계에서 프랙탈이 왜 나오는지 그 원리를 한번 파보자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추론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발표하고 어쩌고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조금 편했던 거는 지가 어떤 좀 씨앗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발달을 시킨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메인이 되다 보니까 생명과학 분야로 진로를 역으로 잡은 거죠. 역으로 잡아 이거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생명과학 연구원으로 잡고 신경계 연구원 쪽으로 이제 진로를 아예 픽스를 해버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안 써놨네. 그 저쪽 이제 지원동기 진로계획 쪽에 아예 신경과 감정의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원 쪽으로 아예 진로를 그냥 픽스를 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외대부고는 보통 그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세 꼭지를 잡습니다. 세 꼭지를 잡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세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세 개에서 한 개씩 물어봐 주세요라는 의미로 보통은 세 단락을 잡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이제 요걸로 잡죠. 기후 변화와 사회적 약자에 관한 정부 정책에 관해서 이제 하는데, 요걸 왜 했냐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인가 그 폭우 한 번 와가지고 여기 싹 물받아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학생이 학교에서 발표인가 뭔가 한 게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그때 이제 저기 어디냐 뭐 관악산 밑에 신림동에서 이제 그 반지하 침수돼서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더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그게 이제 좀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거하고 관련돼서 정부 정책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거에 대한 실효성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본인 포지션 얘기하는 걸 이제 한 꼭지로 잡죠. 그래서 뭐 과학 플러스 진로, 수학, 그다음에 인문 쪽 이런 식으로 이제 잡고, 독서는 이제 요거하고 관련된 독서 하나 정도 추가하는 식으로 네, 이렇게 이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로를 먼저 요즘은 잘 안 잡아요. 사실 제일 이상적인 거는 진로를 잡아놓고 그 진로에 맞춰서 학생이 1, 2, 3학년 때 활동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자소서를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진로가 결정이 되는 학생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중학교 때 그랬고 저도 뭐 지금도 제 진로를 잘 모르겠거든요. 네, 10년 뒤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원장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네, 어쨌건 네, 그래서 애들의 진로를 미리 정해놓지를 않아요. 미리 정해놓지를 않고 애들이 한 활동을 보고서 그걸 바탕으로 역으로 진로를 잡습니다. 그래서 네, 잠시만요. 오잉? 여기 아니네. 그 제가 나눠드린 자료집 중에 어머님들 그 받으신 자료집 중에요. 자료집이 아마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을 텐데 그 얇은 거에서 자기소개서 사례 페이지도 안 들어갔네요. 죄송해요. 두 페이지를 넘기시면 자기소개서 사례 살펴보기라고 해가지고 케이스 A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고친 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얘가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얼음이 녹는 속도라고 해가지고 이거 방학 숙제로 그냥 되게 대충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유랑 콜라랑 물이랑 주스랑 이온 음료에다가 얼음 똑같이 집어넣고 어디서 얼음이 제일 빨리 녹나 이제 그거 탐구한 거고요. 비슷하게 그 똑같은 음료수 가지고서 이번엔 끓여요. 끓여가지고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시간에 따라서 온도 변화 측정을 다음 방학 때 똑같이 합니다. 네, 똑같이 하는데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얘도 이제 진로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액체에서 얼음이 녹는 속도가 차이 나는 것도 그렇고 그 저기 뭐지 온도가 변화가 차이 나는 것도 그렇고 둘 다 분자 간의 힘이라는 거 이제 화학에서 얘기하는 분자 간의 힘이라는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얼음이 녹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 이거를 이제 빙하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닷물 속에서 빙하가 녹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속도. 예, 빙하가 녹는 속도가 바닷물 속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걸로 엮어가지고 이 친구의 진로를 갑자기 기후 온난화 탐구하는 과학자로 네, 바꿉니다. 사실 얘는 물리 하고 싶었던 친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자소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나름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학생이 했던 걸 바탕으로 진로를 역으로 요즘에는 좀 많이 잡아요. 네, 그래서 학생부를 쭉 보시고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팁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이건 이론적인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생기부를 먼저 뒤지셔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물어볼 때는 야 너가 제일 열심히 한 활동 중학교 3년 동안 네가 제일 열심히 한 게 뭐니? 이것도 물어보고요. 애들이 보통 그러죠. 내신 공부요. 혹은 선행학습이요. 혹은 학원 숙제요.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물어보는 게 네가 한 것 중에 제일 아쉬웠던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하다가 뭐 망한 거, 하다가 뭐 그친 거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마지막은 대놓고 물어봐요. 수행 평가한 거나 뭐 영재원에 있으면 한 거나 아니면 탐구 활동한 거나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다 써봐. 그거를 다 써놓고 그 중에서 학생이 한 것 중에 제일 깊이가 있는 거를 고르시고 그거를 진로로 가시는 게 요즘은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선을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면접은 아까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가보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문항 나오고요. 그다음에 문항당 일단 할애 시간이 5분입니다. 5분 지나면 컷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전체 15분이고요. 여태까지 자기주도 학습에서만 그리고 자소서에서만 물어보는 게 트렌드였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갔는데 인성에서 물어본다 혹은 진로에서 물어본다 이러면 나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도 됐었었는데, 작년에 걔들이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 앞으로 인성에서도 많이 물어볼 거예요. 우리 앞으로 생기부에서도 많이 물어볼 거예요. 요런 뉘앙스로 걔들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인성이 조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애들 보건 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약간은 좀 자기주도 학습 말고 다른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외대부가 좀 특징이 혼자 하는 면접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질문지가 미리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줘요 학생한테. 그럼 애들은 그걸 딱 보고서 한 2, 30초 생각을 하고 지 혼자 막 떠들면 됩니다. 막 떠들면 되는데 한 4분 정도 떠들면 돼요. 그 한 문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 4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길거든요. 되게 길어가지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기출 문제인데 보시면은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이거는 설명회에서 공개를 한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 문제 내고 국어 선생님 검토를 받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이해하기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국어적으로 이거는 제가 다시 이렇게 워딩을 써놓은 건데, 어쨌건 뭐 나사 아마 항공 쪽으로 진로를 잡은 친구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나사의 홈페이지에서 뭔가 많이 본 것 같고 우리나라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뭔가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 네가 이거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받은 사이트 있으면 그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말고 다른 사이트에서 얻은 지식이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뭐 정보 세 가지를 얘기해봐라는데 저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네. 이해 가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얘가 진짜로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이거 말고 분명히 다른 사이트를 뒤졌을 거다. 그러니까 그 사이트 얘기해보고 사이트마다 어떤 그러니까 사이트마다 올라오는 정보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거 얘기해봐라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자가 꾸민 친구였었던 것 같은데, 그럼 동아리 속에서 너가 뭐 했냐 얘기해보고, 기자로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예시로 들어라. 기자가 아닌데 기자로서라고 하면 이것도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동아리에서 한 얘기를 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BCI 기술이라는 게 저희 누구냐 머스크가 하는 거거든요. 그 뇌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을 하는 건데, 이게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 문제 두 가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뇌과학자를 꿈꾸는 학생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기존의 사례 세 가지를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것도 말이 좀 되게 이상한데요. 어쨌건 그러니까 윤리적 문제 플러스 그거 해결 방안까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 법의학이 발달한 배경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영국 이외의 나라 중에서 한국이 도입할 만한 법의학적 제도 있으면 세 가지 얘기해봐라.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난이도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고 오셨던 분들은 아마 그 하나고 기출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고 기출 문제는 짧아요. 왜냐하면 바로 보고 즉석에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딱 물어봅니다. 예컨대 학생 나사랑 항공우주연구원 말고 공부할 때 본 자료 있어요? 정도로 아마 하나고 같으면 물어볼 거예요. 그럼 학생이 답변하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찾았어요? 혹은 거기서는 주로 무슨 자료가 올라와요?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타고 들어갔겠죠. 근데 외대부고는 그거를 미리 다 이제 깔아놓고 학생은 그럼 요거 보고서 이제 4분 동안 혼자 막 떠들어야 돼요. 떠들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 추가 질문을 1분 정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학생이 5분 동안 떠들면 그냥 추가 질문 안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네, 나머지 것들도 이제 그 기출 문제들인데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막 오공리 제시하고 수학의 발달에 미친 두 가지 영향을 말해봐라. 되게 좀 크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세 가지 문제들끼리 어떤 연결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뭐지? 뭐 3번 문제 입장에서 1번 문제를 비판해 봐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세팅을 할 때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건 아마 학생의 활동 자체가 좀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외대부고 자체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건 연습이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뭐 면접에 대한 연습은 필요는 없지만 어쨌건 저희가 이제 면접은 연습을 이런 식으로 시켜준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질문지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고 자기주도 학습 영역, 그다음에 지원동기 진로계획 영역, 그다음에 인성 영역과 관련해 가지고 다 질문지 만들어주고 공통 문항까지 만들어서 요거에 대해서 다 답변하는 거 듣고 저기 뭐지 피드백 해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소서 소재 잡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5월 5일 그러니까 6일인가 5일인가 하고 그다음에 15일 날 이제 제가 자소서 수업을 이미 한번 돌렸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소재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몇몇 친구들은 이제 소재를 갖고 온 친구들도 있는데 소재가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이제 잡아주고 야 이거 앞으로 너 이거 계속 공부해야 돼.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게 없다라는 걸 아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좀 있으면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마 학생은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쓰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야 너 이거 못 써라는 거를 아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라도 좀 건져내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6월 그다음에 7, 8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자소서를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